세바스찬 승, 한국 이름은 승현준.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해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이 세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자 총리 4명, 노벨상 수상자 15명, 필즈상 수상자 2명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히브리 대학교는 대학 연구를 통해 기술을 상업화시켜 수년간 25조 원이 넘는 자금을 벌어들일 만큼 기술력과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죠. 이곳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세바스찬 승은 MIT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16년을 지내다가 2014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뇌과학 연구소 교수직을 맡아왔습니다.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세바스찬 승 교수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 1차 팬데믹이 한창이던 올해 4월이었습니다. 승현준 프린스턴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번역해 전 세계인들의 생명을 살리자, 번역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영국 정부 부최고 과학보좌관인 앤젤러 맥클레인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매우 영감을 준다. 영국은 한국을 모방하기를 원한다 전했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스탐파는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방역 모델이 됐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언론조차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배워야 한다 라며 한국은 비즈니스, 관광객, 유학생 등 중국과의 왕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75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당시 한국어로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국을 쳐다보며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승현준 교수가 트위터에서 시작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번역 프로젝트에는 놀랍게도 무려 88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번역에 참여했고 75페이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단 3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후 승현준 교수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최근 삼성전자의 연구를 총괄하는 삼성 리서치 소장에 내정되었기 때문이죠. 올해 5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뉴 삼성 비전을 천명하며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 밝혔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 권위자 세바스찬 승 교수가 바로 첫 영입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 교수의 영입과 함께 AI 올인을 선언하며 AI와 5G에 1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삼성의 파격적인 발표에 일본은 심각하게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12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치우던 소니가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급속도로 추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고작 4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몰락하자 결국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을 대만에 매각했습니다. 일본의 샤프가 삼성에 무너져 대만의 후하이그룹에 넘어간 이후 일본에게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지 못해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조선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일본은 결국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인공지능, AI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방장관을 포함해 무려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AI 로드맵을 만들었고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AI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시작해 2025년부터 매년 초중고 학생 100만 명, 대학교와 대학원생 50만 명에게 AI 교육을 실시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미래 산업들을 모조리 한국에 내주었으니 AI 하나라도 살려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삼성의 발표로 벌써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은 AI에 대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투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AI에 대한 자체 투자에서도 점점 더 눈에 띄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AI의 기술력과 야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세계적인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 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AI를 주도할 국가를 한국과 중국이라 보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의 기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도달했는데요. 최근 유럽대학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전문가 총 1092명을 대상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로 WTO 협상 경험, 조직 관리 경험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시킨 주역이 바로 유명희 본부장이죠. 미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전세계 무역 대표들이 유명희 본부장을 최고의 협상가로 인정한 만큼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며 한국신협의 김윤식 회장이 세계신협협의회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김윤식 회장은 세계신협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회원국 대표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전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신협 조화원들을 총괄 지휘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앞으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짐 로저스는 전엔 중국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단컨대 한반도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다면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며 왜냐면 한국어가 다음 20년간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늘 말해왔던 것처럼 한반도가 통일되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며 현재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이 같은 충고를 듣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한국어 배움터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올해 3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세종학당은 최근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총 50개 나라에서 101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이 기록은 역대 최다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선 면접을 위해서 꼬박 밤을 새워서 기다렸고 그동안 한국어 배움터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몰렸지만 이번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세종학당 강연아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 기업 20개 이상 진출하는 도시에는 1개 이상을 설치하는 목표로 오늘 2024년까지 100개국 3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MWF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AMWF는 동양 남성과 백인 여성 커플을 뜻하는 말로 최근 서양에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양권에서는 동양 남성은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팝, K-드라마로 인해 최근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AMWF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시태그로 등록한 게시글은 86,000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양권에서 BTS와 한국 드라마, 이른바 K컬처 열풍으로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양의 여성 팬들은 한국 드라마가 자신의 데이트 기준을 바꿔놓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SNS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의 공유, 이태원 클라스의 박선준과 같은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그녀의 사생활, 쌈 마이웨이, 봄밤, 사랑의 불시착 등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보여준 믿음과 자신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동시에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것도 알려줬지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서양 네티즌은 백인 남자들이 선호하는 원초적이고 단순한 사랑과는 달리 매력과 현실적인 깨달음 사이에서 천천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좋아라며 서양과 한국 남성의 차이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 약사는 AMWF와 같은 문화적 현상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세계 30만 한류 팬을 사로잡은 유튜브 한국쌤 제니리입니다. 제니리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제니리는 구독자들에게 친구나 동생같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한국어를 무료로 알려주었습니다.
2년 넘게 항상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제니리는 강의 방송을 시작하면 최대 10,000명까지 접속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열풍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뤄지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응시자 수도 매년 15%씩 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토픽은 한국 유학을 위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공인 어학 시험으로 토픽 응시자 수는 2017년 29만 600명에서 지난해 37만 6천명으로 2년 사이 29.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응시할 수 있는 RPT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RPT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연간 최대 UK 시험 횟수를 10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응시자 수도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PT 방식은 2022년 한국을 비롯해 응시 수요가 많고 IT 기반이 뒷받침되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RPT 방식과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토픽을 토플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는 한류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지만 갑자기 관심이 증폭한 데는 BTS를 필두로 한 K-POP 가수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K-POP 열풍의 비밀에는 보통 뮤직비디오와 칼군무라 불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춤이 손꼽혔지만 여기서 최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 노랫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가수가 미국이나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영어 음반을 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가수들은 미국에서 영어로 노래 부르고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노래 부르는 등 현자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근 BTS를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최근 K-POP 가수들의 노래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를 강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당시 한국어 가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싸이 열풍에 대해서 한국어 가사를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가사를 힘있게 박자에 맞춰 한 음절씩 끊어 발음하는 부분에서 역동성과 운동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에 음절 하나가 대응하는 우리말의 특징을 잘 살린 표현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며 호응받아왔습니다. 또한 한 전문가는 한국어는 분절어이기 때문에 성격과 다른 영어와 섞여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인기 팝송에도 한국어가 등장하며 영어 중심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팝스타 두아리파와 마마무 화사의 피지컬 리믹스 버전에서 피처링을 한 화사가 한국어 가사로 자기 파트를 불렀고 지난해 발매한 키스 앤드 메이크업에 참여한 블랙핑크도 한국어로 일부 파트를 소화해냈습니다. 또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할씨가 최근 매닝 앨범에 수록한 슈가의 인터루드에서도 방탄소년단 슈가의 한국어 랩과 할씨의 영어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같이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 영어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이는 매력적인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어 가사의 매력을 얻는 시초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를 완벽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것은 B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S 소속사 방시혁 대표는 미국 프로듀서에게 받은 노래를 영어로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K-POP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대표는 우리는 90년대에 만들어진 K-POP 고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며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우면서 음악이 총체적인 패키지로 만들어지며 무대에서 멋있는 그룹, 이는 언어적인 걸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BTS의 가사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따라 부르냐는 말에 많은 분들이 BTS 노래를 각국어로 번역해 실시간으로 돌고 있다며 얼마든지 외국인도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BTS의 한국어 노래는 전세계 팬들이 가사의 뜻을 번역으로 이해하며 한국어로 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BTS는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옮기며 진심이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진정성이 전세계적 청춘의 심장을 진동시켜 지금의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냈다며 단순히 한국어 가사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 있는 가사가 한국어로 전달되며 더 큰 호소력을 느끼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BTS의 월드 투어에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팝의 본고장인 영미권에서 한국어 떼창이 터져나왔고 런던과 뉴욕 지하철 한복판에 한국어 안내가 붙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함께 불렀습니다.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지는 BTS가 뉴욕 시티필드에서 환호성이 가득한 쇼로 미국 투어를 마무리했다며 노래 가사 대부분은 한국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사를 찾아보기 전에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진다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는 팬들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BTS의 이 같은 행보를 칭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은 방탄소년단을 우리말 으뜸 알림이로 선정하고 방탄소년단이 세계 으뜸 노래꾼으로 꼽히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다며 한글로 된 가사로 노래를 불러 전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말 노래꾼이라고 치켜 세우게 됐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애니타 에버스 교수팀은 BTS가 이룬 글로벌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BTS를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20대 남성 7명의 밴드라고 했는데 특히 노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첫 미국 정규 앨범 올바운 러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외 팬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왜 아름다운 한국어 대신 영어 앨범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같이 말한 팬은 이번 앨범이 한국어 가사가 담기지 않은 영어 앨범이라며 해외 팬들이 꼽은 K-팝 매력 중 하나인 한국어 노래가 한 곡도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